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 소폭 상승권으로 개장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이야기 또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겨울방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관광산업 그리고 그 관광산업 중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의 관광산업, 우리나라에도 뭐 요커로 불리는 이 분들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중국의 GDP 대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이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 관광산업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너무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소득이 물론 증가하게 되면 소비의 규모나 또는 질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항상 후광통이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9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현재의 시점이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IMF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대략 한 5,400달러였던 중국의 1인당 GDP가 향후 5년 뒤인 2020년에는 그 2배 정도인 약 12,000불 정도에 달할 정도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과도한 성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요한 소비 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향후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후광통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좀 눈을 돌리셔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중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다니느냐 관련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 2008년만 하더라도 약 3,4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유저였다라고 하면, 지난해 2013년 기준으로 약 1억 명이 못 미치는 9,800만 명이었고 2014년 기준으로는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1인당 GDP 증가에 따라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약 인구 전체의 15%인 2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5%포인트만 늘어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전 세계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바로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면 중국 내 1차, 2차 산업 중에서 GDP 내 산업별 경제 성장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나타낸 표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이후부터 또는 중국이 10%가 넘는 과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던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차, 2차 산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감소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3차 산업의 비중과 성장률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GDP 1%당 고용유발 개수라고 하는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 10년 전에는 이 수치가 대략 60에서 80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고용유발 개수가 GDP 1%당 150만 명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6에서 7%의 성장률도 불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관광산업 꾸준한 성장이 향후 5년 내에 과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분명히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가 이제 서비스 산업 쪽을 많이 육성하는 그 체제로 많이 좀 바뀌면서 말씀해 주셨던 이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48%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대로라면 세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이 관광 산업의 이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한 2020년 정도에는 한 40%가 넘을 것이라 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여행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당하는 그 수혜주들이 좀 많을 텐데요. 여행주를 봐야 될까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관련 산업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항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요. 항공주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중개해주는 그런 여행사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여행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국 내 2위 여행사라고 볼 수 있는 중청려 홀딩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려 홀딩스 3대 여행사가 있는데 그중에 2위권을 기록하는 그 여행사예요. 자, 어떤 그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기업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중청려 홀딩스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국에 대형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형사 중에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중청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 그 중국 내 2위 여행사이긴 하지만 상해 종합증시에 상장을 한 거는 최초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관광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주력 사업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제는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전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온라인 여행 사이트 IOU를 확대 운영 편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본격적으로 한 게 지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O2O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여행을 확대 편성을 하고 있고 실제 올 3월 달에는 IOU 플러스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간에 약 100여 개의 여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좀 영입을 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간에 오프라인에 대한 비중이 좀 감소하면서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메꿔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향후에 개선에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청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토 서비스에도 상당히 능하긴 하지만 실제 중고급 위주의 그 휴양지라든지 또는 리조트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는 판매권도 상당히 부가적으로 상당히 큰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의 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국내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국내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중국 여행을 가시게 되면 대체로 상해라든지 또는 상해 옆에 있는 항저우, 소주, 장가게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전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우전이라고 하는 곳은 상해로부터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양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양 도시라고 보면 항저우가 가장 좀 유명한 도시이긴 하지만 이 우전이 최근에는 가장 핫플레이스로 좀 떠오르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생소하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명나라나 청나라 시대의 건물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보존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관광으로 활성화시킨 게 바로 중청려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베이수전이라든지 수베이수전을 비롯한 3-4개 정도의 테마파크를 설립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부가적인 수익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이 뒤에서 좀 비교를 해보겠지만 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업이익률 추이도 상당히 급격하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청리 홀딩스 하면 이야기해 주셨던 이 테마파크 관련돼서 이 핫플레이스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U, 이 온라인 그 여행사 관련돼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상장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투어가 여행사의 또 1등주로 꼽히는데, 하나투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상당한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40% 정도가 2014년 기준으로 40%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은 약 전체 인구의 10%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 즉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보다는 중국의 성장성이 좀 더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성장률 10%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화가 이미 완성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청리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기업을 기업적 주요 재무지표를 좀 비교한 표를 좀 살펴보시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하나투어가 실제 중청리 홀딩스보다 좀 더 높은 부분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6%대인 중청리 홀딩스의 영업이익률 마진이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40%가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중국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이 수치가 10%에서 15%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무려 늘어나는 여행객 수가 약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다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내 2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온라인 내에서는 역시 중국 내에서는 선두적으로, 중국 여행업계에서는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는 국내 기업들보다는 이미 성장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 중청리 홀딩스의 어느 정도 성장성이라든지 매력적인 부분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이 한 2개월간 나타나다가 최근에 그래도 양봉을 좀 내고 있는데요. 박스권 돌파하면서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차트를 통해서, 트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통해서 좀 보고 계시겠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재 중청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서의 매매 전략은 좀 명확합니다. 박스권 돌파가 될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또는 현재 구간에서 60일과 200일간의 중장기 이평선들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 현재 우상향의 구조적인 전환이 나타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 20에서 22일 이한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30위안 정도까지의 목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단기적인 트렌드에서는 흐름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때 현재 상에서 아무래도 중간의 흐름들이 현재 추세적인 하단을 이탈하는 자리, 그러니까 19위안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충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행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규모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향후에 주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청리홀딩스 현재 가격 20에서 21위안대의 매수가, 그리고 30위안의 단중기적인 목표 가격, 그리고 혹시나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는 19위안에서는 역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단기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 여행산업 발전의 수혜주 중청리역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켓 2막 1장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